축산, 검협전. 16화 부부 검선. 가산을 정리한 뒤 함께 불로장생을 이루고 문파를 계승한 뒤 모두 정파의 도를 행하네. 오랫동안 집을 비울 텐데 집안일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몸뚱이만 있으면 되었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 가산과 하인을 모두 장씨 부부에게 넘깁시다. 영우는 선고를 타고났으니 데려가고 승기는 장씨 부부에게 양아들로 보냅시다. 제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 영특한 아이니 필시 집안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요. 재승기는 동생만 데리고 입산한다는 말에 엉엉 소리내 울었다. 순단인과 재영운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간곡히 부탁했지만 재수명은 단호했다. 신선 세계에도 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울어봐야 소용없다. 승기야, 잘 듣거라.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불효가 호사가 없는 것이다. 재승기는 감히 거역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순난이는 함께 마음 아파하다가 조용히 아들을 불러 위로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어미가 득도한 후에 데리러 오마.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러 왔듯이 말이다. 사실 어미도 평범한 사람이란다. 바보같이 울지 말거라. 재승기는 어머니가 절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제야 눈물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동생에게 슬쩍 일러두었다. 혹시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오는 걸 잊으면 내가 꼭 말씀드리고 나 대신 간청해줘. 재수명은 사흘간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정리했다. 먼저 장씨 부부를 초대해 가산을 모두 증여하고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청렴한 관리였던 장명덕은 한사코 거절하다가 재수명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그리하기로 하였다. 재수명은 친척들에게 식소를 데리고 외지 관리로 부임하게 되어 장씨 부부에게 가산과 승기를 맡긴다고 말해두었다. 그리고는 주변 친척들에게 금전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혹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보따리 2개와 상자를 챙겼다. 말 2마리를 준비해 보따리와 상자를 동여매고 아내와 딸을 태운 후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마을에서 멀어질 즈음 재수명이 2사람을 말에서 내리게 하였다. 보따리에서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채찍질로 말을 쫓아버린 후 겉옷으로 재영운을 감싸업고 한쪽 팔로 순난이를 꼭 안은 채 숲을 가르며 날아갔다. 아미산에 도착한 후 순난인과 재영운은 장미 조사와 사형제들에게 인사하고 바로 입문했다. 재수명 부부는 동굴에 들어가 10년 동안 도법을 수련했다. 장미 조사가 선계에 오른 후 재수명이 아미파를 계승하고 순난인과 여러 도의 도움으로 의협을 행했다. 그 사이 2 제자를 거두었다. 어느 해인가 재수명 부부가 시해하여 다시 속세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부의 명을 받은 사형 현진자가 재수명과 순난인의 2번째 입문을 도왔다. 재수명 부부는 동정으로 상승 도법을 익혀 아미파의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 순난이는 구화산 풍경이 특히 마음에 들어 동굴에 거처를 마련해 재영운과 함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허비랑과 마주쳤다. 허비랑이 제자로 삼아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렸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바둑 친구가 되어 자주 구화산 동굴을 드나들어 재영운과 안면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홀로 고향에 남은 재승기는 열심히 문물을 갈고 닦아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 또한 부모의 뜻을 따라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았다. 도리를 다한 후 매일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부모를 찾으러 3번이나 아미산에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현진자가 재승기의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겨 영험한 육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재승기는 육지를 먹고 장수를 누린 후
사천 동부 이씨 집안에서 다시 태어나 금선이라는 아명으로 불렸다. 금선은 전생의 부모를 기억해 매일 그리워하며 지냈다. 두 번째 입문 후 상승의 경지에 오른 순난이니 드디어 금선을 고아산으로 데려왔다. 영훈소저, 재영훈과 함께 법원을 혼내주던 아이가 바로 금선이었다. 재영훈, 재금선과 함께 법원을 골탕 먹인 희노청년은 추운수의 명으로 재수명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손남이었다. 사실 그는 이곳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손남은 먼저 아미산에 갔다가 재수명을 만나지 못해 다시 구화산으로 날아가 순난인을 만났다. 순난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여러 사파가 널리 제자를 구하는 이유가 아미파와 결전을 치르려는 것임을 알았다. 특히 오대파와 화산파는 아미파의 해묵은 원한을 갚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지만 암암리의 만반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을 터였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각파의 실력자가 총출동할 것이니 많은 검선이 유례없는 큰 재앙을 겪으리라. 내년 초 자운사 공격은 도화선에 불과해. 자운사를 치는 일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우리도 당연히 도울 테고. 지금 장문인이 그 일을 준비하러 운남 비주 일대에 간 것이란다. 어쨌든 자운사 일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잠시 이곳에 지내며 작은 일을 하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일을 마치고 자운사에 가면 시간이 딱 맞을 것이야. 손남은 사부의 하산 허락이 떨어지자 무엇보다 강호의 비범한 인물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다. 그런데 하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운수, 시도인, 순난인 등 대단한 선배 검선을 만난 데다 다들 호의로 대해주니 너무 기뻤다. 더구나 순난인이 이를 도와달라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손남은 어린애처럼 신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무슨 일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 기다리거라. 나는 필요한 것이 있어 친구에게 다녀와야 하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마침 찬하를 만나러 황산에 갔던 재영훈과 재금선이 돌아왔다. 순난이는 두 사람과 손남을 인사시켰다. 이틀 후 순난인이 산을 떠나면서 재영훈에게 신신당부했다. 손남은 금선과 함께 지내라고 하렴. 그 애는 아직 공력이 깊지 않으니 내 아버지가 정리해둔 원원경 검술탄을 알려주거라.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가게 할 수는 없지. 금선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웬만하면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아미파의 원수를 갚겠다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란다. 혹여 수상한 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동굴로 돌아오지 못하면 일단 전도 팔진도로 피하렴. 지난해 몸을 숨기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야. 재수명은 두 번의 입문 100년의 고행을 거치는 동안 이미 천지의 현묘함을 깨우쳤다. 이즈음 구하산 부근의 사파가 자주 출몰하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 대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풍수와 음양, 외공 부적을 이용해 동굴 근처에 전도 팔진도를 쳐놓았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라도 진 안에 숨은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어떤 강력한 검광도 진을 뚫을 수 없었다. 그날 재영훈이 손남에게 원원경을 가르치는 사이 동굴 밖에서 놀던 재금선이 붉은 검광을 발견했다. 잠시 후 웬 땅딸막한 화상이 절벽 아래로 내려오기에 요괴인 줄 알고 급히 동굴로 돌아가 재영훈에게 알렸다. 구화산은 재수명의 별부가 된 후 사파 검선들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기에 이상했다. 화상의 정체와 실력을 알 수 없어 일단 전도 팔진도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재영훈이 감궁, 재금선이 성궁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손남은 건궁에서 뒤를 받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재금선이 화상을 자극했고 손남이 재영훈 쪽으로 가려다 까딱 잘못해 위치를 벗어났다. 건궁에서 멀찍이 떨어진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보였던 것이다. 건궁을 벗어나는 순간 드넓은 푸른 숲만 보일 뿐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소리만 들렸다. 더구나 저 앞에 잔뜩 독이 오른 흉악한 화상은 강적이 분명했다.
큰일이다 싶어 서둘러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처음에 재영훈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던 터라 한 번 자리를 벗어나자 혼자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방금 지나간 길을 찾아보았다. 막 감곡 옆을 지날 때 법원이 검광을 날렸고 재영훈이 재빨리 끌어당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재금선은 어째서인지 허비랑이 찾아오면 싫은 티를 내며 사라져버리곤 하였다. 그날도 허비랑이 돌아간 후에야 순남과 함께 나타났다. 이 녀석, 갈수록 제멋대로구나. 허비랑이 악인이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어머니도 예의를 차리는데 내가 그렇게 예의 없이 굴면 사람들이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비웃지 않겠니? 그리고 콩알만한 그만 몇 개 잃어버린 것이 뭐가 대수라고? 남들 앞에서 누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재영훈이 문득 손남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전생에 내 오빠였다고 내 말을 안 듣는 거 알아. 그럴 거면 차라리 너 혼자 살아. 난 아버지한테 갈 테니. 재영훈이 제 할 말만 하고 훌쩍 몸을 솟구쳐 흰 빗줄기를 남긴 채 사라졌다. 두 사람을 말리려던 손남은 재영훈이 사라지자 재금선을 탓했다. 재금선은 누나가 떠나보려 살짝 당황했지만 짐짓 태연한 척했다. 사형, 걱정 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지만 사실 누나가 날 엄청 아끼거든요. 우리는 누나 검수를 따라갈 수 없으니 어차피 쫓아가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형이나 나나 실력이 대단치 않으니 별 수 없네요. 원래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닐 생각이었는데 믿고 의지할 누나가 가버렸으니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서 놀아야겠어요. 하하하, 너처럼 겁없는 녀석이 몸을 사리다니 호되게 혼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헤헤, 딱 걸렸네. 사실은 말이죠. 얼마 전이었다. 순난인이 외출한 사이 재금선과 재영훈이 후산 취선회에 가보기로 했었다. 구경거리가 많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허비랑이 찾아와 바둑을 두자는 바람에 재영훈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재금선은 몰래 금환과 보검을 챙겨 혼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때는 늦은 가을이라 온 산이 울긋불긋하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했다. 그 위로 붉은 저녁 노을이 내려앉으니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한창 신나게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재금선은 질주하는 말을 발견했다. 절벽 동굴에서 튀어나온 1척밖에 안 되는 작은 말이 8촌도 안 되는 더 작은 아이를 태우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질주했다. 호기심이 발동해 말을 꼭 잡으려고 얼른 쫓아갔다. 재금선도 꽤 빠른 편인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정신없이 말을 쫓다가 어느 절벽 동굴 앞에서 놓쳐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동굴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입구가 너무 작았다. 다급한 마음에 보검을 꺼내 동굴 바위를 깨기 시작했다. 입문할 때 순난인이 만들어준 호신용 검이었다. 바위는 물론 새도 자를 만큼 단단한 검이었지만 한참을 내려쳤는데 작은 흠집도 나지 않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바위 표면에 지렁이처럼 휘갈긴 글자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바위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았다. 순간 오기가 나서 차나가 준 금환을 꺼내 던졌다. 급한 마음에 너무 가까이에서 던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제 발등을 찍을 뻔했다. 그렇게 두 번 더 금환을 던진 후에야 바위가 깨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